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드디어 거의 2년 만에 10만 원짜리 마이크가 고장 나서 버리고 무려 40만 원짜리 고가 마이크를 장만했습니다. 평소 소득은 늘리고 그리고 소비는 줄여 저축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 마이크 투자는 정말 후회가 없네요. 이 마이크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좀 더 깔끔하게 듣기 좋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 음질 체크해 주시고 혹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마이크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어제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4,700만 원까지 수익이 잠시 하락했고, 국내 계좌는 여전히 39% 수익률과 46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계좌까지 총 5,5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금일 미국 증시는 다우가 홀로 1.47%나 급등하며 올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나스닥은 올해와 11월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반대로 0.2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1월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고 RSI로 보나 분리시 퍼센트 인덱스로 보나 누가 봐도 단기적인 고점 그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홀로 하락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는 맵을 살펴봐도 확인이 됩니다. 모든 섹터가 초록초록한 모습인데 빅테크가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한 모습입니다. 딱 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빅테크와 반도체만 너무 많이 올랐으니 말이죠. 자, 그러나 어제 저는 너무 좋은 신호로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라고 우리가 현재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는 정말 중요한 지표로 불리는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가 바로 이 근원 PCE 물가지수를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PCE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발표가 나왔으며 지난달보다 둔화된 모습을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 PCE는 3.5%로 발표가 되었고 헤드라인 PCE는 3.0%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재 물가는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소비와 지출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 이는 진짜 골디락스 연착륙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발표였습니다. 거기다가 전월 대비 그래프로 살펴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21년과 피크를 찍었던 22년대의 그래프를 보면 전월 대비로 엄청 급등한 그래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전월 대비 상승률을 봐도 평균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12월에도 없을 것이고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겠죠. 그리고 이 해석에 힘을 실어주듯 어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22만 건보다 소폭 낮은 21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현재 꽤 상승한 192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해고된 사람들이 점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어제 PC 물가 지수를 보니까 물가도 둔화를 보이고 있고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고용시장도 둔화를 보이는 것 같은데 소비와 지출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는 현재 시장에게 골디락스 기대감, 연착륙 기대감을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발표에도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등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11월 채권시장 랠리 역시 40년 만에 역대급 랠리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도 11월에 역대급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2주 동안 쉬어가고 있는데 국채금리도 11월 역대급 급락을 했고 채권시장은 역대급 랠리를 보였으니 잠시 쉬어가는 게 맞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저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빠르게 묻어버리기 위함일까요? 그 발언 이후 그리고 증시 급등 이후 너도 나도 다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지금은 25년 중 가장 긴축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선 상당 기간 동안 이 제약적인 금리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 라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고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역시 현재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금리 인상 역시 아예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면서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는 시장과 투자자들이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해 일부러 확신하지 못하게 말로 겁을 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모두 환호로 바뀌게 되면 이번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발언 이후처럼 자산시장은 급격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시장이 막 올랐으니까 나 이럴 때 핸드폰도 좀 바꾸고 컴퓨터나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이나 좀 사 볼까?'라는 소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다 잡힌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도 하고 싶고 금리 동결에 대한 발언도 확실히 하고 싶지만 이런 재반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12월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과거 195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2년 동안 12월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 라는 평균 주가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 초에는 보통 잠시 쉬어가거나 눌림을 주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이 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계절성이 잘 들어맞기 때문에 만약 올해 이 주가 추이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지금 과열 구간인 만큼 잠시 쉬어가거나 눌림을 주고 12월 중순쯤부터 산타 랠리, 연말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진짜 떨어지기는 할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은 오즐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이번 11월에 S&P 500은 8%나 급등, 나스닥은 무려 15%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사진 자료를 보면 100년 동안의 11월 주가 상승률들입니다. 지금 올해 11월 정도의 급등은 100년 동안 10번도 안 되는 역대급 상승 중 하나입니다. 즉 이렇게 역대급 상승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잠시 눌림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약 2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RSI를 봐도 과매수 구간이며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봐도 현재 70을 찍은 과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열 구간에서는 높은 확률로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눌림을 주던 옆으로 가던 잠시 이 과열을 좀 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드, RSI 등 여러 지표들을 봐도 모두 잠시 눌림을 줄 것 같다라는 신호들이 점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 나스닥 하락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좀 더 눌림을 줄지 또는 그냥 옆으로 갈지 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떨어지면 줍줍하는 것이고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는 거죠. 자, 그리고 공포 지수를 살펴봐도 한 달 전에 공포였는데 11월 급등으로 인해 탐욕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이럴 땐 잠시 쉬어가는 게 극소수 투자자. 대다수의 평범한 투자자들은 오, 주식시장 오르네. 지금 들어가 볼까? 라면서 이럴 때 매수 버튼을 누르고 물리는 투자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상승장을 만나 주식시장의 과열을 경험했고 나스닥은 신이다. 돈복사다 라는 세상을 경험했었죠. 그러다 2022년 러시아 침공과 함께 역대급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터지며 지루했던 1년 이상 지속되던 하락장을 만났죠. 이때 가스닥이라고 불리었던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5%까지 급락을 보였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락장을 어떻게든 버텨내 보이겠다. 미국 주식 우상향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넣고 장기 투자로 베팅한다. 라는 마인드로 웅줍을 지속했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엄청난 수익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걸 경험했죠. 아, 진짜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도 버티고 웅줍으로 대응하면 결국 시간이라는 것이 해결해 주어서 오히려 수량도 늘리고 평단가도 낮추면서 내 자산이 더 크게 점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통해 투자 마인드, 투자 가치관, 투자의 철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은 선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락장은 찾아오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걸 정말 피할 수도 없구나. 그렇다면 조정장은 매년 찾아오는 장마 시즌 또는 겨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또 하락장은 약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니까 가끔 찾아오는 태풍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10년마다 찾아온다는 반토막, 대폭락장은 재난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찾아온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나요? 아니죠. 잠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재난을 회복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몇 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회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항상 욕심을 좀 내려놓고 현금 비중을 꼭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런 장마, 겨울이 찾아왔을 때도 웅줍, 가끔 태풍이 찾아왔을 때도 웅줍,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대재난이 찾아온다면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마인드셋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공포와 맞서 싸우고 패닉셀하지 않으며 용기를 내서 웅줍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투자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과열 구간에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 성공한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까요? 절대 누르지 않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대다수 99%는 바로 토모 증후군이 찾아온 평범한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고용도 둔화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고 골디락스와 연착륙을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합리화들을 하면서 이 과열 구간의 매수를 누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줄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웅줍러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제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뇌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과 반복적으로 때려 넣지 않으면 수많은 잡다한 정보가 넘치는 지금 언제든지 다시 포모 증후군에 휩싸이고 언제든지 합리화에 잘못된 마인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연구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경제, 금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진정한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뭔지를 이해하는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 철학, 심리라는 겁니다. 즉 투자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또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과열 구간에 소모 증후군이 찾아와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없고 극소수 웅줌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컨트롤해야 하고 여러분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건물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웅줍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벌써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목표 이루셨나요? 저는 올해 2월에 다짐했던 제 목표를 올해 7월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룰 수 있었고 독서 때문에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마지막을 더 발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그게 내년 1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술보다는 운동과 독서를 하는 극소수 웅줌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